아마 거기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청초파에 가서 매복을 하고 있을 테니까 내일 두이하고 전투가 벌인 다음에 일진을 패하고 그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청초파에서 이제 두이하고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기로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진군하고 친군하고 다시 전투를 시작을 한 거죠. 역시 두이의 용맹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서 진군이 숲에 쫓아나 빠지고 진군은 그때부터 도망을 가지고 청초파로 도망을 가니까 진군을 시살하면서 두이가 쫓아온 거죠. 청초파는 데가 어딘 거 하니? 풀이 거의 무릎까지 자란 평지에 거기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진군을 시살하던 두이가 벼랑간 불밭으로 들었으니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이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비틀거리기 시작하니까 주위 사람들 다 놀랬죠. 그 뛰어난 장수가 그 거인이 비틀거리는 게 너무나 이상했던 거죠. 근데 그때 딱 그 진군 사령관 위과의 눈에 어떤 노인네가 풀밭에 주저앉아가지고 두이가 가는 데마다 풀을 묶어가지고 발을 묶는 거예요. 풀 가지고. 근데 그 노인네가 딱 위과 눈에만 보이지 두이 눈에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풀 가지고 발을 묶으니까 두이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진군이 덤벼들었죠. 덤벼들어가지고 이제 창을 내찔리니까 두이가 창을 피하다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빠진 거죠. 그래서 산채로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가 앞에 끌려오니까 위가가 물은 거예요. 두이한테. 너같이 만부부당의 지용 가진 용사가 어떻게 해서 사로잡혔느냐 하니까 두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풀밭에 들어가니까 발을 뛸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땀을 걸린 것 같지 양쪽 발이 다. 이게 바로 하늘이 나를 죽이심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바로 위가가 두이를 참수를 했죠. 그런 장소 살려줬다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게 잠이 드는데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장군 어떻게 해서 두이가 장군 손에 사로잡혔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위가가 그 노인네한테 어떻게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하자면 아까 낮에 봤던 그 노인네거든요. 말하자면 노인장의 도움으로 저희가 두이를 사로잡고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어떻게 살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노인네가 웃으면서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위과하고 위기의 아버지가 위주인데 그 위주가 진문공이 망명할 적에 같이 따라다닌 장수 중에서 가장 용맹이 뛰어난 장군이에요. 그 위주의 부인이 조희예요. 조희인데 위주가 보통 때 맨날 전쟁에 나가니까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전사를 하면은 너희 엄마를 꼭 잊지 말고 좋은데 시집보내라는 얘기를 전투에 나갈 때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상 나중에 이제 나이가 뭐 죽게 되니까 위주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야, 내가 너희 엄마 조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죽은 후에 외롭지 않도록 내 무덤에다 순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좋은데 시집 보내라도 죽을 때 다 그렇게 하니까 순장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순장 풍습이 춘추시대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위과였고 작은아들이 위기였는데 위과가 조희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딴 데로 시집을 보냈어요. 좋은 데를 찾아서.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따진 거죠. 위기가. 아버지가 유언으로 순장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형은 왜 아버지 유언을 안 지키고 엄마를 시집을 보냈느냐 하니까 위과가 뭐라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전투에 나가실 때마다 좋은 데 시집 보내라고 부탁을 하신 분이니 죽을 적에 순장해달라는 건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거지 평소에 멀쩡한 정신이 시킨 거를 따라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 정신이 이상해서 한 말을 쪼개느냐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노인네가 조희의 친정아버지. 그러면서 꿈에서 말하자면 자네가 내 딸을 그렇게 좋은데 시집 보냈는데 작은 은혜라도 갚기 위해서 풀로 불로 묶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봉헌을 했다고 해서 결처보원의 고사가
거기서 좀 너무 재밌네요. 오늘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세 번째 패자인 초장왕. 이 초장왕에도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초장왕에 두 가지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는 주전국 시대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신궁 누군지 아세요 혹시? 양육이죠. 그게 바로 초장왕 시절에 활약하던 장군이에요. 양육이가. 그 다음에 초장왕이 국내 반란을 진압을 하고, 말하자면 승전 연회를 했었는데, 그 연회의 이름이 절영회예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가 하니, 그 초장왕의 적들 중에서 허희란 여자가 있는데, 말하자면 절세 미모를 가진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모처럼 그 반란을 진압한 장군들과 대부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연회를 하는데, 초장왕이 허희한테 명을 내린 거죠. 오늘 여기 모인 인물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의 중심들이니까 네가 술 한 잔씩을 따라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희가 왕의 명에 따라서, 초나라는 공이 아니고 왕은 자신이 칭했어요. 그래서 왕이었었어요. 허희가 돌아가면서 이제 장군들하고 중심들 잔을 채우는데, 돌아간 전기가 아니고 바람이 돌풍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아니겠죠. 광솔불이겠죠. 광솔불이 한꺼번에 다 꺼져버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지금같이 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불이 꺼지니까 그냥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해진 거죠. 바람. 그런데 그때 술을 따르던 허리를 어떤 신하가 허리를 감은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허리가 깜짝 놀라서 손을 밀면서 그 남자가 쓴 관에 갓끈을 잡아당겨서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종들이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해서 불을 다시 붙이게 되니까, 붙이기 전에 허희가 바로 그 왕 옆에 자리를 돌아와서 왕한테 얘기를 한 거죠. 대왕이시여, 제가 중신들한테 술을 따르는데 어떤 못된 인간이 저를 희롱을 했다고. 희롱하는 순간에 제가 마침 갓끈을 끊어왔기 때문에 지금 불을 켜시고 누구 갓끈이 끊어졌는지를 살피시면은 그 죄인을 가려내시겠다고. 그러니까 초장왕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시종들한테 명을 한 거예요. 불을 켜지 말라고.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한테 명을 내렸어요. 오늘은 말하자면 여러 장군들과 대부들을 같이 서로 밤새도록 기분 좋게 마시는 날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원 다 갓끈을 끊고 마시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장군들과 대부들이 갓끈을 다 끊었어요. 그렇게 끊고 나서 불을 켜니까 모조리 끊었으니까 범인을 잡아낼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남긴 거죠. 그랬는데 그 후에 초장왕이 전투에 나갔다가 전투에 패전을 해서 쫓겨가지고 위기에 몰렸을 적에 한 장군이 죽음을 불사하고 용맹을 떨쳐가지고 초장왕을 위기에서 구원을 했어요. 그 나중에 전투가 끝난 다음에 초장왕이 그 장군을 불러가지고 용맹을 칭찬하면서 상을 내리려고 하니까, 그 장군이 이미 저는 대왕께 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언제 상을 줬냐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대왕의 그 말하자면 대첩이신 허희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바로 전데, 그때 대왕이 저를 죽이시지 않고 그 살려준 은혜가 있어서 제가 오늘 목숨을 걸고 대왕을 위기에서 구원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영회의 고사예요. 다음 시간에 그 천하명궁 양육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만이고 대단히 고맙습니다.